갑자기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물을 마시면 입에서 물이 새어나오시나요? 한쪽 눈꺼풀이 잘 안 움직이고 세수할 때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신다고요? 바로 안면신경마비, 일명 벨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당황하고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혹시 뇌졸중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신경과 전공의일 때도,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할 때도, 그리고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면서도 자주 만나는 질환인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기 3일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가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정보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에 마비가 생기는 상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팔다리에 마비 없이 안면 근육만 마비가 생길 때 안면마비라고 합니다. 원인과 발생 부위에 따라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치료 방향과 예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안면마비로 단순한 얼굴 마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뇌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뇌졸중, 그리고 서서히 진행하는 뇌종양 또는 외상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습니다. 말초성과 다르게 얼굴의 아래쪽만 마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마나 눈 주변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장애나 어지럼증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세히 진찰해보면 경미한 팔다리 마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증상이 점차 진행하면서 다른 신경학적 문제를 동반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뇌 MRI를 찍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뇌졸중의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있다면 신경과 병원을 방문하여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말초성 안면마비인데요. 대부분 안면마비라고 하는 것이 이 말초성 안면마비입니다. 뇌가 아니라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를 일컫습니다. 얼굴로 가는 신경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있다고 하여서 7번 뇌신경, 안면신경 마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 미상인 경우가 많아서 처음 보고하는 의사 이름인 벨을 따서 벨마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erpes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 신경을 침투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귀와 얼굴 주변에 피부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람세이언투 증후군이라고 따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면신경 주변의 종양에 의한 압박, 그로 인해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증상을 보면 얼굴 한쪽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입을 움직여 봤을 때 입이 한쪽으로 당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 주변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물지 못해서 물이나 음식물이 입에서 새어나올 수도 있고, 씹을 때 음식물이 고여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안면신경은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혀의 맛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은 입 한쪽에 맛을 잘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되게 민감해져서 한쪽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이나 얼굴에
통증이 마비 전에 선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안면마비를 와서풍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풍, 즉 중풍은 뇌혈관 질환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뇌혈관 질환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예전에 뇌혈관 질환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때 증상만으로 진단할 때 붙여진 잘못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면신경마비 또는 벨마비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효과가 있는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2007년도에 NEJM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그 연구 결과와 저의 18년간의 신경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일반적인 경과는 초기 3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바이러스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손상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 1에서 2주 사이 동안에는 증상이 비슷하다가 2주가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정도가 되면 많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회복합니다. 3개월 지나서도 더디긴 하지만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약 70% 이상은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 30% 환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신경손상이 너무 심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적시에 받는 것이 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치료법은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의 부종을 감소시켜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도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처방하고 있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 초기 3일 이내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바이러스가 신경에 이미 상당한 손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겠지 하고 참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 약 90% 이상의 환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시간을 낭비하면 이 귀중한 초기 3일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후유증 없는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